자, 오늘 중단원이 바뀐 중대한 날이 되겠습니다. 물질의 자기적 특성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고요. 지난 단원이 이제 전기장과 전기력에 대한 내용이었다고 하면 이번 중단원은 자기장에 대한 내용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소단원으로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다른 교과서에서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이렇게 제목을 쓰기도 합니다. 전류 주위에는 자기장이 생기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배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학습 목표는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이 일상생활에서 적용되는 다양한 예를 찾아 그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이지만 실제로는 계산하거나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교과서는 114에서 119까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익숙한 번호들이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기장에 대한 얘기를 하기 앞서 자기력선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게 자료로 등장하기도 하고요. 자기장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거는 패러데이라는 과학자가 고안한 방식이고요. 그 패러데이라는 과학자가 굉장히 물리적으로 센스가 있고 뛰어난 물리학자였는데 수학적인 소질이 좀 부족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걸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장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게 자기력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또 자기력선은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규칙이라고나 할까요? 우선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갑니다. 자기력선을 그릴 때 N극에서는 나오게 S극으로 들어가게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근데 이 자기력선은 두 번째 줄에 보면 도중에 교차하거나 끊어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자석이나 솔레노이드 내부에서는 거꾸로 가야 됩니다. S에서 N으로 가야지 이게 쭉 이어집니다. 이게 왜냐하면 결국에 자기력선은 패곡선을 이루게 되는데요. 그 패곡선의 방향을 지정할 때 이렇게 N극과 S극 이 두 개의 점으로 패곡선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불완전한 방식이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수학 시간에 이런 걸 배웠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패곡선이 있고 이 패곡선의 방향을 얘기할 때는 시계 방향 아니면 시계 반대 방향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걸 표현할 때 예를 들면 A, B 요 두 점 가지고 A에서 B 방향이라고 이렇게 하면 완전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에서 B라고 하면 요 방향도 되지만 요 방향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N극과 S극이 이와 같은 약간 불완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N극과 S극은 근데 계속 써왔기 때문에 지금도 쓰고요. 막대 자석 주변으로 보자면 예를 들면 자기력선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데요. 이게 이제 쭉 이어져야 되니까 내부에서는 S에서 N을 향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규칙이 바깥쪽에서는 N에서 S, 안쪽에서는 S에서 N 이러면 이렇게 패곡선의 방향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규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기력선은 자기장을 결국에 나타내는데 이 자기장은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는 물리량입니다. 자기장의 크기는 자기력선이 얼마나 촘촘하냐 그 자기력선의 밀도에 의해서 표현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자기력선의 방향이 곧 자기장의 방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자기장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을 알고 싶으면 그 지점에 나침반을 놓아요. 나침반을 놓아서 그 나침반의 N극이 향하는 방향이 뭔가 이 앱이 업그레이드 되더니 압력을 감지하는 것 같네. 아니 그걸 내 꺼놨거든 이 앱에서. 이게 업데이트 되더니 메뉴도 좀 달라지고 약간 적응이 안 되네. 왜 계속 바꿔 힘들게. 잘 쓰고 있었는데 업데이트를 선택적으로 할 수 없나?
이 나침반의 N극이 향하는 방향은 그 지점에서 무조건 자기장 방향이 됩니다. 요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아까 자기력선은 막 예외가 있었잖아요. N에서 나와가지고 S로 들어가는데 뭐 자석이나 솔레드 내부에는 거꾸로 S에서 N을 향한다 뭐 그런 게 있었지만 요 나침반의 N극이 향하는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라는 것은 예외 없이 적용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나침반은 결국에 자석이죠. 예, 자석은 그 N극이 그 지점에서의 자기장 방향으로 향하게끔 회전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나침판 아니고 나침반이죠. 제가 초등학교 때 받아쓰기에서 한번 틀린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틀린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틀린 건 기억이 납니다. 잘 안 통하는 농담이더라고. 잘난 척을 좀 해봤는데 이 참 농담도 해석을 해줘야 되고 요 앞에 이거 좀 끄게 잘 안 보이세요? 잠도 잘 안 오고 이것도 끄고 이래야 잠이 잘 오죠. 이렇게 눈도 안 부시고 화면도 잘 보이고. 우선 전류주의 자기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할 텐데 크게 보면 두 가지 형태입니다. 직선 전류하고 원형 전류. 거기에 하기에 앞서서 이제 자기장의 방향을 표시할 때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 혹은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을 표시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기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건 안 그려도 됩니다. 이 화살이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요. 저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뭐 이건 맨날 그리니까 이제 고맙습니다. 이 화살이 있는데 이 화살이 내 쪽으로 날라온다라고 하면 그 화살 촉이 보이겠죠. 화살 촉이 요게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입니다. 맞으면 아프겠죠. 요 뒤에서 바라보면 그 화살 깃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X처럼 되어 있는 게 화살 깃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화살 촉이 보이는 거고요. 이게 들어가니까 이게 화살 깃이 보이는 거예요. 요거 제가 모든 책을 봤지만 그 거꾸로 적힌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게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 이게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 이게 뭐 공식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이렇게 다들 쓰고 있습니다. 요걸 이제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자기장의 방향 구할 때는 오른손을 씁니다. 오른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엄지가 좀 크죠? 제가 여러분도 몇 세대를 거쳐서 진화하면 이런 엄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두뇌의 능력을 뜻하는 거거든요. 엄지를 이렇게 딱 펴면은 이제 엄지가 향하는 방향이 있고 오른쪽 내 손가락이 감는 방향이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가 전류의 방향이고 나머지 하나가 자기장의 방향이 됩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전류가 직선 형태죠. 그럼 여기 엄지를 요 전류의 방향대로 이렇게 향하게 하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요 도선을 감싸는 방향이 요 전류주의 자기장 방향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면을 뚫고 나오고 여기는 오른쪽이 되었다가 여기는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이런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표시하면 요 면은 전부 다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되고요. 요 면은 전부 다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요 직선 도선 위에 있죠. 직선 도선 위쪽은 자기장이 이제 오른쪽 방향이 될 거고요. 요 직선 도선 더 너머는 왼쪽 방향이 되겠지. 이렇게 감싸는 방향이 됩니다. 그럼 여기 직선 도선으로부터 수직거리 r만큼 떨어진 이 지점에서의 일단 자기장 방향은 이렇게 구하되고요. 그 자기장의 크기는 일단 이 자기장의 원인이 전류니까 그 원인에 비례합니다. 전류에 비례하고 좀 유의해야 될 것은 전기장의 경우에는 전하고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했는데 요 자기장은 요 전류하고의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제곱이 아니고. 그리고 여기 비례상수가 하나 붙는데 이건 쿨롱 상수하고 모양은 같지만 전혀 다른 상수고요. 이름도 딱히 없습니다. 그냥 비례상수입니다. 이게 직선 전류 주변에 거리 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되겠고요. 단위는 테슬라, 니콜라 테슬라라는 과학자이자
그 발명가의 이름을 따서 테슬라라고 이제 합니다. 이게 직선 전류주의 자기장. 이건 뭐 딱히 할 게 없습니다. 가까우면은 자기장이 세겠죠. 멀면 자기장이 약하고요. 자, 그 다음에 원형 전류 주변의 자기장이 설명하도록 할게요. 원형 전류는요, 일단 방향부터 구해보면요, 확대를 딱 해보면 이게 직선 전류입니다. 직선 전류이기 때문에 이렇게 엄지를 이제 전류 방향으로 향하면 요 왼쪽은 지면을 뚫고 나오죠. 오른쪽은 지면을 뚫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래 해보면 요 안쪽은 전부 다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되고 바깥쪽은 전부 다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됩니다. 이해됩니까? 이렇게 요래 해보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실 제일 최종적으로 관심이 있는 것은 크기까지 구할 수 있는 것은 대칭적인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원형 도선 중심 이 지점의 자기장의 방향은 결국에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보면 안쪽은 전부 다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죠. 그 크기는 역시 원인이 전류니까 전류에 비례하고요. 그리고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그리고 비례상수가 붙는데 이 비례상수는 아까하고는 좀 다른 값이어서 K 프라임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원형 도선에 흐르는 전류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고요. 근데 이 원형 전류 중심에서의 자기장 세기는 자기장 방향은요 다른 방법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오른손을 이렇게 했을 때 엄지나 내 손가락이 감는 방향 중에서 하나가 전류 방향이면 나머지 하나가 자기장 방향이라 했죠. 이때는 전류가 원 형태니까 요 방향으로 오른손에 내 손가락을 감으면 엄지가 향하는 방향이 그 중심에서의 자기장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죠. 이렇게니까 이제 엄지 방향이 그 원형 전류의 중심에서의 자기장 방향이 됩니다. 이 원형 전류 주변의 자기장 방향과 자기장의 특징은요. 일단 중심에서 제일 셉니다. 자기장이 제일 세고요. 방향은 이제 아까처럼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해도 되고 아니면 오른손에 내 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감았을 때 엄지 방향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요. 됐습니까? 이제 뭐 다 얘기했는데요. 이걸 겹쳐놓은 게 솔레노이드예요. 솔레노이드. 솔레노이드에 대한 자기장을 살펴볼 텐데요. 주로 솔레노이드의 내부 자기장을 살펴볼 겁니다. 자,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은요. 원형 전류가 여러 개 겹쳐진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손을 제가 그려놨는데요. 이 원형 전류 방향대로 오른손에 내 손가락을 감았을 때 이 엄지가 향하는 방향이죠. 이 엄지가 향하는 방향이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시할게요. 내부니까 코일에 가려지는 느낌으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 솔레노이드 내부는 특이하게 자기장의 크기와 방향이 어느 지점이나 같습니다. 이게 좀 이상한 면이 있을 텐데 아까 원형 도선 같은 경우는 중심에서 제일 세다 그랬잖아요. 솔레노이드도 중심에서 제일 세야 될 것 같은데 솔레노이드 내부는 다 그 균일합니다. 이거는 좀 증명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생략하는데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요 단면적에 비해서 길이가 매우 긴 경우에 내부에서의 자기장은 균일합니다. 근데 그거는 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거 자체를 물어보거나 하지는 않을 거고요. 내부에서의 방향 정도 기억하면 될 거고 그 원형 도선도 중심에서의 자기장이 제일 셌듯이 솔레노이드 주변의 자기장도요. 솔레노이드 내부가 자기장이 제일 셉니다. 되고요. 그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은요. 그래서 거리하고 관계된 항이 없어요. 일단 전류에 비례하고요. 일단 비례상수가 붙는데 비례상수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2'이 들어가고요. 이건 단위 길이당 가문 횟수 길이분의 가문 횟수에 비례합니다. 이렇게 표시해 볼까요? 요 괄호한 값을 전체적으로 줄여가지고 스몰 n으로 표기하기도 하는데요. 전 풀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 길이분의 요 코일이 감겨있는 길이분의 감겨있는 횟수.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5번 감겨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L이 2m다 그러면 2분의 5가 되는 거죠. 뭐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촘촘하게 감겨 있는 거예요. 촘촘하게 감겨 있을수록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이 세기가 더 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레노이드 주변의 자기장은 제가 좀 얘기할 것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일단 자 보십시오. 자 솔레노이드는요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아마 이렇게 배웠을지도 모르겠는데 전자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여기에 전류가 흐르면 막대 자석하고 거의 유사하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기력선을 잘 이해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 방향이 지금 왼쪽이에요. 그러면 자석의 N극은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자, 위에 한번 컨닝해도 됩니다. 자기력선의 특징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갔는데 괄호 안을 보십시오. 단 자석이나 솔레노이드 내부는 S에서 N을 향한다 되어 있죠. 그래서 어디가 가면 N극입니까? 예, 왼쪽이 N극이고 오른쪽이 S극입니다. 그러면 자기력선 한번 그려볼게요. 규칙대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죠.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게 쭉 이어져야 되죠. 이어지니까 내부는 S에서 N을 향합니다. S에서 N을 향하죠. 그러면 내부가 왼쪽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엄지 쪽을 N극으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넘버 원 할 때 첫 글자가 N이죠. 이게 넘버 원의 첫 글자 N이 아니고 원래는 North의 첫 글자죠. 북쪽. S가 South. 근데 이걸 기억할 때는 이제 엄지 쪽이 N극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더 헷갈리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보십시오. 제가 잠깐 힌트를 주면 요 솔레노이드 중심을 이렇게 일직선을 그었을 때 요 일직선상의 자기장 방향은 다 똑같습니다. 잘 보면. 여기도 왼쪽이고요. 여기도 요렇게니까 왼쪽이겠죠. 여기도 요렇게 들어가니까 왼쪽입니다. 자, 여기다가 나침반을 놓아요. 여기다가 나침반을 놓으면 나침반인 극이 왼쪽 오른쪽 어디를 향하겠습니까? 예, 왼쪽을 향하겠죠. 이렇게 당연하죠. 자 여기에다 놓을 거예요. 여기다가 나침반을 놓아요. 나침반인 극 어디 쪽을 향할까요? 예, 왼쪽을 향합니다. 자, 이제 문제가 이겁니다. 가운데다가 요 내부에다가 나침반을 놓을 거예요. 그럼 나침반인 극은 왼쪽 오른쪽 어디를 향할까요? 오른쪽을 향할 것 같죠, 왠지. 여기가 S극이니까. 근데 제가 아까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게 있다 그랬죠. 그 지점에서 자기장 방향 알고 싶으면 나침반을 놓으면 돼요. 그럼 그 자기장 방향은 나침반의 N극이 향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내부에도 나침반을 놓으면 나침반의 N극은 왼쪽을 향합니다. 여러분 N극, S극이라는 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완전한 표현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정확한 거는 자석이나 나침반은 그 지점에서의 자기장 방향과 나란해지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 방향이 왼쪽이기 때문에 나침반을 놓으면 회전을 해서 왼쪽 방향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직선상에서의 자기장 방향 모두 같고요. 모든 지점에 나침반을 놓으면 N극은 전부 다 왼쪽을 향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 내부가 제일 센 거고요. 됐습니까? 네. 요거 실제로 실험한 영상을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전류주의 자기장을 알아보는 실험인데요. 요 빨간색이 플러스극, 파란색이 마이너스극하고 연결되어 있고 여기 살짝 꼬여 있어가지고 실제 요 방향은 위에 전류가 요렇게 흐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류가 그 밑에 이제 나침반이 놓여 있고요. 근데 요거 세팅할 때 아무 방향이나 세팅하면 안 되고요. 여기는 자기장을 만드는 요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구 자기장이 있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항상 서로 수직이 되게끔 실험을 세팅해야 돼요. 그럼 전류는 이쪽 아니면 이쪽으로 흐르니까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이쪽 아니면 이쪽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 자기장은 요 방향이 되게끔 놔야 됩니다. 그래서 나침반 N극이 지금 왼쪽이 되게끔 나왔죠. 그럼 지금은 지구 자기장만 있으니까
그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은 스위치를 누르지 않았습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고, 전류가 흐르면 예상되는 방향은요. 요 지구 자기장은 요 방향이고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요 방향이 되죠. 그러면 합성 자기장이 요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N극이 요쪽으로 돌아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러. 제 목소리가 들리네요. 다시 돌아가는 건 보입니까? N극이 요 방향으로 돌아가죠. 예, 요게 이제 합성 자기장 방향. 요 두 개를 합치면은 이렇게 되죠. 요 방향으로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 직선 전류 주위의 자기장이고요. 이 원형 전류 주위의 자기장이에요. 요거는 이제 볼 때 좀 주목해야 될 게 자기력선이 이제 얘도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이제 요 방향으로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지구 자기장은 이제 요 방향이 되게끔 세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력선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기랑 자기장 방향이 반대입니다. 예, 여기랑 자기장 방향이 반대고요. 요 일직선상은 아까 솔레노이드와 마찬가지로 자기장 방향이 다 똑같아요. 근데 여기 중심에서 제일 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돌아가는 각도가 제일 커야 됩니다. 돌아가는 각도가 제일 크고 딱 반응하는 것도 보면 얘가 더 좀 재빨리 반응한다 해야 되나? 뭔가 이렇게 확확 돌아가는 느낌이 날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중심에 있는 나침반이 확확 돌아가죠. 보면 좀 더 세게 돌아가죠. 이렇게 보면 이제 아까 지구 자기장이 요 방향이었고요. 노란색으로 표시할까? 지구 자기장이 요 방향이었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감아 보면 요 방향이죠. 예. 요게 이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니까 요 두 개 합치면은 이제 요 방향으로 합성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얘가 회전하는 걸 볼 수 있고, 여기는 거꾸로죠. 지구 자기장은 요건데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요 방향이니까 이제 합성 자기장이 요 방향으로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 볼 수 있고, 요 일직선상은 다 똑같죠. 방향이 똑같은데 이제 얘가 좀 더 잘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장이 제일 세니까. 솔레노이드 주변의 자기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이제 보세요. 근데 전류가 보면 이게 얘는 이렇게 흐를 건데요. 전류가. 그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겠죠? 아 잠깐 맞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이쪽 방향이 이제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니까 N극은 이렇게 향하도록, 위쪽을 향하거나 아래쪽을 향하도록 세팅을 해놓은 겁니다. 이 상태에서 해보면 이제 N극이 지금 이쪽을 향하고 있는데 지구 자기장 방향으로 전류에 의한 자기장하고 합쳐져서 이쪽 방향이 되겠지. 즉 그쪽으로 돌아가는지를 보겠습니다. 손 치우고 이게 바뀌어가지고 조작을 잘못하겠네. 어찌 된 거야? 그리고 보면 내부에서 확확 돌아가는 게 보입니까? 좀 내부가 자기장이 제일 세거든요. 다시 한번 보면 내부에서 좀 나침반이 더 잘 반응하는 게 보이죠. 내부가 자기장이 세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여기는 다 방향이 다 똑같죠. 방향이 다 똑같고 자기력선이 이렇게 가니까 여기는 또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어디에 이용이 되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거예요. 전자석에 이용이 됩니다. 전자석. 요 뒤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요 내부에 전자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스피커에도 전자석이 있고, 자기 부상 열차에도 전자석이 있고, 자기 공망 영상 장치에도 전자석이 있고, 하드디스크에도 전자석이 있고, 톡카막에도 전자석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자석은 구조가 이거죠. 철심에다가 코일을 감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철심은 다음 시간에 배우는 내용인데 강자성체여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기면 그 자기장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또 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센 자석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전류가 흐르면 센 자석이 되었다가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그 자력이 전류가 흐를 때 비해서 급격히 약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장이 생겼다 안 생겼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구 자석하고 요 전자석이 서로 잡아당겼다가 밀어냈다 하면서 진동판을 떨리게 해서 소리를 내는 게 스피커거든요. 그런 거고, 자기 공명 영상 장치는 강력한 자기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력한 전자석이 들어가는 거고, 하드디스크에서 정보를 쓸 때에도 전자석으로 이제 그 자화시켜 가지고 정보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석이 들어가는 거고, 토카막 같은 경우에는 그 핵융합 장치에 들어가 있는 건데, 그 핵융합이라는 게 1억 도씨 이상에서 일어나고요. 1억 도씨 온도면은 녹아내리지 않는 물질이 없습니다. 무조건 다 녹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녹게 하는 방법은, 그 정도 온도가 되면 또 모든 입자가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되어 있는 플라즈마 상태가 되어서 전부 다 전하를 띤 입자가 되게 됩니다. 이 전하를 띤 입자가 자기장 속에서 움직이면 자기력을 받아서 이런 나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기장을 따라서. 그러면 그 내벽과 부딪히지 않고 움직일 수 있게 되고요. 아무리 온도가 높더라도 그 분자가 직접적으로 부딪히지 않으면 이제 용기가 녹을 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장으로 이렇게 그 플라즈마 상태의 입자를 가두는 게 토카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이용한 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실제로 문제는 요거와 관련된 게 잘 나오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실험이라든지 약간 논리적인 문제로. 근데 이것도 여러분 알아둬야 되는 게, 이게 굉장히 어찌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요. 그 이용되는 예를 안 보고 있다가 간혹 문제가 나오면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아예 안 봐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봐둬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 2개 풀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미 마친 애들도 있는데요. 2020년 3월 고3 학력평가 10번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 놓인 나침반의 연직 위에 자침과 나란하도록 직선도선을 고정시킨다. 그림 나는 직선도선에 흐르는 전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T1일 때 자침의 임극은 북서쪽을 가리킨다. 옳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얘는 일단 실험 세팅을 잘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전류가 이쪽 아니면 이쪽으로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동쪽 아니면 서쪽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구 자기장하고 수직이 되게끔 잘 세팅을 한 셈이고요. 얘는 기본적으로 이 방향으로 지구 자기장이 있어요. 지구 자기장이 있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겨가지고 얘가 북서쪽으로 N극이 향한 거야. 그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동쪽 아니면 서쪽이거든요. 어디로 생긴 겁니까? 서쪽으로 생긴 거죠. 그래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서쪽에 생긴 거예요. 그러면 전류의 방향은 이 방향이 돼야 되겠지. 입체적으로 느껴집니까? 전류가 이 방향이 되어야지 이 방향으로 오른손의 엄지를 향하게 하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는 방향이 이 아래쪽에서는 서쪽이 되죠. 그렇게 하면 이제 그 합성 자기장이 이제 요 북서쪽을 향하기 때문에 나침반의 임극이 북서쪽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 단자에 있는 무슨 극이 되겠노? 플러스 극이 되겠죠? 이렇게 돼야지 전류가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가는 이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몇 개가 해결이 되죠. 밑에 보면 T1일 때 나침반의 중심에서 직선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서쪽이고 직류 전원 장치의 단자에 있는 플러스 극이죠. 이게 해결이 됐고요. D급 보면 자침의 임극이 북쪽과 이루는 강은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크다 했는데요. T1하고 T2일 때 비교하면 T2일 때가 전류가 더 세죠. 그러면 자, 위에다가 제가 그림을 그릴게요. 다시 요 T1일 때하고 T2일 때 한번 그려보면 그 지구 자기장은 변화가 없어요. 지구 자기장은 T1일 때나 T2일 때나 변화가 없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T1일 때는 요만큼이었다고 하면 전류가 I가 흐를 때죠. T2일 때는 전류가 2배로 흐르죠. 그럼 요게 이제 2배로 더 길어집니다.
그럼 합성 자기장을 보면은 얘는 요 방향을 향하게 될 거고요. 얘는 요 방향을 향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합성 자기장이 더 세기도 하고 요 북쪽과 이루는 각이 더 커지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더 많이 돌아가는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기니디가 다 맞네요.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021년 9월 고3 모의평가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30분까지죠? 네. 요 풀기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팁을 좀 알려주고 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좀 그 전류 관련된 문제에서 복잡한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좀 알아두면 좋은 팁이 되겠습니다. 두 직선 도선에 똑같은 크기의 전류가 흐르는데요.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요렇게 여기는 같은데 다른 방향으로. 요게 1번, 요게 2번. 별개의 경우입니다. 이 두 개는. 이때 자, 잘 보면요. 이 전류가 여기에 만드는 자기장은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되죠. 이 전류가 여기에 만드는 자기장은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심에서의 자기장은요 0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최소죠. 자기장이. 근데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요 녀석에 의한 영향이 커집니다. 요 녀석에 의한 영향이 커져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세질 거고, 이쪽으로 갈수록 요 녀석에 의한 영향이 커지죠. 그래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점점 세집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자, 이 경우 볼게요. 이 경우 보면 요 녀석에 의한 자기장 지면을 뚫고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죠. 그리고 요 녀석에 의한 자기장도 지면을 뚫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요거 잘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요 두 전류 사이의 자기장은요, 요 가운데 지점 있죠. 요 가운데 지점이 최소 값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요 가운데 지점이 최소예요. 근데 이 경우는 아예 0이고요. 얘는 0은 아닌데 요 가운데의 자기장이 제일 약하고요. 요로 갈수록 자기장이 더 세집니다. 왜 그러냐면 극한으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요걸로 가서 얘랑 거의 다일랑말랑하다고 생각해 보면 요 녀석에 의한 자기장이 무한대에 수렴합니다. 요 녀석에 의한 자기장은 약해지지만 요 녀석에 의한 자기장이 무한대에 수렴하기 때문에 결국에 요 가까이 갈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무한대에 수렴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심에서 제일 작고 요렇게 가까이 갈수록 자기장이 더 세진다. 요걸 이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요거를 잘 이해했다라는 잘못된 가정하에 2021년 9월 고3 모의평가 16번 문제를 다시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XY 평면에 무한히 긴 직선 도선 ABC가 고정되어 있다. A와 B에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세기 I0인 전류가, C에는 IC인 전류가 각각 일정하게 흐르고 있다. XY 평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자기장의 방향을 양으로 할 때 X축상에서 점 PQ에서 세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각각 양과 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바로 표시해 볼게요. 양이 수직으로 뚫고 나오는 방향이고요. 그죠? 음이 들어가는 방향이죠. 이렇게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A하고 B에는요. 같은 세기의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다 적어 볼게요. AB에 의한 자기장은요. 요 P점에서 최소입니다. 요 점에서 아까 제가 그 얘기했던 거를 써먹는 겁니다. P점에서 최소고요.
요 오른 P점에서 이제 벗어날수록 이제 A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세지는 거죠. 세지는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여기서는 이것까지 몰라도 지금 요 C하고 요 P점, Q점 사이 거리는 똑같죠. 요만큼이나 요만큼이나. 그러니까 C에 의한 영향은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는데 이렇게 넘어가면은 A에 의한 영향력은 줄어들고 B에 의한 영향력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바뀌어 버렸어요. 방향이 바뀌어 버렸다는 것은 결국에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에는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느냐? 아랫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럼 자동으로 A는 윗방향으로 흐르죠. 그럼 A에 의한 자기장도 지면을 뚫고 들어가고 B에 의한 자기장도 지면을 뚫고 들어가죠. 요 사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되었다라는 거는 A하고 B에 의해서는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요 C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면서 A하고 B에 의한 자기장을 합친 것보다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C에는 전류의 방향이 일단 어느 방향이에요? 왼쪽 방향이 돼야 되겠죠. 왼쪽 방향이 되어야지 요 녀석에 의한 이 지점에서의 자기장 방향이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방향을 다 구했습니다. 방향을. 이게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따져가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문제가 전기장 문제랑 비슷하게 약간 느낌이 비슷하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Y,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 X. 이건 방금 구한 거죠. 그 다음에 D급 보겠습니다. IC하고 EI0를 비교하고 있는데 요거는 P점에서의 자기장이 C에 의한 게 더 크다라는 것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 개 다 직선 전류니까 그 직선 전류 주위의 자기장은 식이 요거죠. K의 R분의 I 요거잖아요. 요 식을 쓰면 되는데 실제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K를 안 써도 됩니다. 어차피 똑같으니까. 대소관계를 비교하면 되는 거니까 K 빼고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 P점에 IC에 의한 자기장을 먼저 써보면 거리가 2D죠. 2D고 전류의 세기는 IC니까 2D분의 IC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만큼이 이제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인 거죠. 일단 우변에는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을 다 써보도록 할게요.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A와 B에 의한 자기장이 전부 다 P점에서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거리가 2D고 전류는 I0니까 2D분의 I0 그리고 요 B에 의한 것도 거리가 2D고 전류는 I0죠. 방향은 지면을 뚫고 들어가고요. 2D분의 I0 요 두 개 합친 만큼이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인데 최종적으로 얘가 더 크죠. 더 크니까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된 거잖아.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서 양변에 2D를 곱해주면 IC는 이 I0보다 크다는 결과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요 IC에 의한 자기장 방향대로 P점이 된 거고요. 근데 여기서 벗어날수록 요 AB에 의한 자기장은 세지니까 이게 방향이 역전이 된 거예요. 이쯤 되면은 이제 요 녀석에 의한 자기장보다 A와 B에 의한 자기장이 더 세진 거죠. 그래서 이제 방향이 역전이 돼버린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좀 어려운 수준의 요 관련한 문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거꾸로 적어놨네. 이제 기니에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물질의 자성에 대해서 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